6,500만 년 전, 공룡은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존재했던 모든 시대를 호령했고 동물의 왕국에서 진정한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소행성 하나가 지구로 날아왔고 모든 공룡을 휩쓸어버리며 멸종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어땠을까요? 다 함께 시계를 거꾸로 돌려 6,500만 년도 더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진화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졌을지 확인해 봅시다. 만약 공룡이 여전히 지구에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공룡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할까요? 자, 이제부터 벌어질 일들은 바로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진화의 역사를 다시 상상해 보기 전에 먼저 알아봅시다. 과연 어떤 끔찍한 사건이 멸종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 그 수많은 공룡들의 멸종을 말입니다. 우리 행성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약 6,600만 년 전 백악기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폭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칙술루브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지름 약 10km에 달하는 크기로 우주와 대기권을 뚫고 날아와 최종 목적지인 유카탄 반도 즉 오늘날의 멕시코에 떨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암석의 충돌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했는데 이는 약 100조 톤의 TNT와 맞먹는 위력이었죠. 이 폭발은 수십억 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보다 말이죠. 그 직후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고 광범위한 화재가 번졌으며 동시에 대기권은 수많은 파편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양을 완전히 가려버릴 정도였습니다. 기온은 뚝 떨어졌고 먹이 사슬은 끊어졌으며 그 결과 생명체의 75%가 사라졌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공룡종은 그 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요. 생명의 진화 역사를 되돌아볼 때 지구상에 있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것이 항상 하나의 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존이라는, 그리고 오직 가장 강한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그 말은 즉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공룡 중에서 전부 다 살아남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백만 년의 자연 선택을 거쳐 오늘날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선사시대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녀석들이 이 험난한 여정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먹이사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입니다. 수백만 년 전 티렉스는 특정 감각들을 사용했습니다. 극도로 정교하게 발달된 감각을 사냥을 위해 말이죠. 이 야수들은 비슷한 시력을 가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매나 독수리보다 더 뛰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티렉스가 진화하는 과정 내내 시력은 계속 향상되었습니다. 얼굴 구조가 점점 좁아지고 눈은 갈수록 커지면서요. 수백만 년의 진화가 더 지난 후에는 시력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것입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요. 수백 미터 떨어진 먹이를 찾아내는 대신에 다음 사냥감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신체 부위는 어땠을까요? 그 악명 높고 자그마한 앞발 말고도 티렉스는 우뚝 솟은 거대한 존재였을 수 있습니다. 키가 거의 4m에 달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 선택의 결과로 티렉스는 더 길고 근육질인 앞발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엄청난 민첩성을 발달시키고 훨씬 더 넓은 가동 범위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훨씬 더 무서운 포식자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유일한 포식자는 아닐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지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벨로시랩터는 속도로 유명합니다. 민첩성과 사냥 기술, 그리고 매우 똑똑하기도 하죠. 어쩌면 그들이 똑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처럼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이미 우위를 점했다는 것입니다. 멍청한 초식동물 먹잇감들보다 말이죠. 수백만 년의 진화를 더 거치면 이 생물들은 매우 고도화된 사냥 기술을 발달시킬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할리우드가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은 이 랩터들이 깃털로 덮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진화 궤적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류의 출현과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상상해보세요. 이 사나운 포식자들이 진화해서 날개를 갖게 되고 인간처럼 무력한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이죠. 10중 8구는 여러분의 반려동물들을 걱정해야 할 겁니다. 벨로시랩터는 몸집이 더 작은 공룡으로 무게는 약 45kg에 불과하고 길이는 2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프테로다크틸의 비행 능력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향상되었을 것입니다. 멸종할 당시 이 생물들은 알려진 동물 중
가장 거대한 비행 동물이었습니다. 날개 길이가 2m에서 11m에 달했죠. 만약 그들이 변해가는 대기와 지구의 지리적 변화에 계속 적응했다면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비행 파충류들이 계속해서 진화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공원에서의 평화로운 하루가 망가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의 작은 건물만 한 크기의 프테로다크틸들 때문에 말이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룡이 진화한 것은 아닙니다. 더 거대한 포식자가 되기 위해 더 두려운 존재로 말이죠. 아마도 브론토사우루스처럼 온순한 거인들은 덩치를 계속 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특징들을 발달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포식자들에게 덜 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피부처럼요. 자연 선택은 특정 피부를 가진 종을 선호했을 것입니다. 갈수록 더 두꺼워지는 치명적인 공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강력한 생물들의 티렉스 같은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아주 큰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와 현재 사이의 말입니다. 그리고 식물들 또한 스스로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공룡들은 더 복잡한 소화기관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유류의 소화 시스템과 비슷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가져옵니다. 만약 이 생물들이 절대 멸종하지 않고 계속 진화했다면, 만약 그들이 몰살당하지 않았다면,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에 의해 과연 여러분 같은 포유류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말입니다. 인류의 가장 초기 조상들은 코끼리 같은 생물들 사이에서 진화했습니다. 매머드와 검치 호랑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경우라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할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종들과 그리고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인류의 진화 과정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 선택은 특정 유전자를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우리 몸집을 더 작게 만들고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그리고 10중 8구 우리는 그들 틈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맹금류처럼 지능이 매우 높은 다른 종들이 존재했다면 우리의 사회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지배적인 종이 되는 대신 아마도 우리는 경쟁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위험한 포식자들과 말이죠.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나운 코뿔소, 무리 같은 것들에게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나 있었을까요? 인류 문명이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발전하는 대신 어쩌면 우리는 그저 고립된 수렵 채집인으로만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진화란 미스터리한 퍼즐과 같아서 오직 시간만이 그 정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만약 어떤 사건의 진행 과정을 되돌린다면 칙술루브 충돌 같은 사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오늘날 여러분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상상하는 데에는 그 어떤 한계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 오늘날 소행성 하나가 똑같은 크기로 지구와 충돌한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더 큰 소행성일 수도 있겠죠. 그건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